2016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했던 라인. 네이버는 한국인 기술자로 초기 개발을 주도한 뒤엔 일본인으로 직원을 채우며 현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 야후재팬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지분을 반씩 투자해 A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지분이 조금만 넘어가면 경영권도 넘어가는 취약한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4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메타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일본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 국가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일 것이다. 정부는 계속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세부처 총무성을 방패 삼아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가 함께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측의 공세 속에 네이버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좀 자본주의 사회에선 좀 맞지 않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라인을 키워온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틱톡을 제재하듯 라인을 흔드는 일본.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라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실적 발표에 나선 라인 야후 대표가 모기업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親会社における資本移動に関しては、当社からの要請を強く続けております。ソフトバンクとネバーの間で交渉は行われておりますが、本日時点で決定した事項はございません。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라인 야후는 또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 앱 개발을 주도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신중호 이사를 이사회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 야후 이사진 7명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에 위탁했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는 라인 야후가 기술 측면과 경영 측면 모두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인 야후의 시스템 위탁 업무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온 네이버의 실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라인 야후의 지분 논란이 한일 간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日韓の政府間では日頃からさまざまな分野案件について緊密なやり取りを行っております。本件についても必要に応じて韓国政府に対しまして丁寧に説明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네이버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